명절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옆자리에 나랑 똑 닮은 형제나 자매가 앉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좁은 방에서 이불 한 장을 두고 투닥거리며 잠들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하나로 밥그릇을 비우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죠. 당신을 가장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냐는 형식적인 물음에 그냥 바쁘지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오면 대화는 거기서 멈춥니다. 식사가 끝나면 서둘러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나고 다음 명절이 올 때까지 연락 한 통 없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문득 자책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형제는 왜 이럴까? 남들은 우애 깊게 잘만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만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형제가 보고 싶어서 먼저 전화를 거나요? 아니면 가족인데 연락 안 하면 이상하니까라는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연락하시나요? 우리는 평생 형제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내 편이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의지할 곳은 피부티뿐이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이 발견한 현실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40대 이후의 형제 관계는 특별한 악의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형제는 마치 좁은 화분 안에 함께 심어진 두 줄기의 나무와 같습니다. 같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같은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죠. 서로의 가지가 엉키고 부딪히며 자라는 것이 당연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 나무들이 각자 다른 땅으로 옮겨 심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비바람이 거센 산꼭대기에 심어지고 누군가는 따뜻하고 평온한 정원에 자리를 잡습니다. 한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각자가 견뎌내야 할 계절과 토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현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삶의 경로가 갈라지면서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토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통 분모가 차고 넘쳤습니다. 학교 앞 문식집에서 나눠 먹던 컵떡볶이, 밤늦게까지 학원차를 기다리며 나누던 군것질 부모님께 같이 혼나며 억울해하던 그 모든 순간이 공통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한 명은 매일 실적을 고민하는 도시의 직장인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지방에서 소박한 삶을 꾸리는 자영업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효율과 성과를 말해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일상의 여유와 안정을 말합니다. 삶의 문법이 달라지면 대화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과 결혼 거주 지역의 차이 같은 생애 전환점들은 형제 사이의 친밀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제는 명절에 만나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되는 어색한 사이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친밀감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공유할 때 유지됩니다. 그런데 20년 전 추억 외에는 나누고 있는 현실이 단 하나도 없다면 대화의 맥이 끊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며 선택한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나무의 가지들이 각자 다른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 형제 사이의 거리감은 당신이 독립된 성인으로서 잘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건 내 삶의 에너지가 향하는 영순위가 형제가 아니라 내 배우자와 자녀로 옮겨가는 아주 거대한 변화입니다. 명절의 형제의 안부보다 내 아이의 컨디션을 먼저 살피고 대화 도중에도 배우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전기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뿌리로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아주 본능적이고도 건강한 신호인 셈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미묘한 우선순위의 차이는 때로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서운함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조차 오랫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아주 깊고 축축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서열과 상처가 성인이 된 현재의 관계 위로 그대로 덧씌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형이니까 참아라 혹은 동생이니까 양보해라라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억지로 눌러왔던 그 서글픈 감정들이 나이가 들수록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돋아납니다. 부모님의 노후 대책을 논의하거나 명절 용돈 액수를 정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사실 지금의 돈 문제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20년 전의 결핍과 편애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 우리를 자꾸만 날선 어린아이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두고 우리는 흔히 정 없다거나 변했다고 서로를 비난하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은 이 지점에서 아주 뜻밖의 진단을 내놓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정된 심리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우리 뇌의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형제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을 때 반가움이 앞서나요? 아니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 라는 피로감이 먼저 밀려오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예전만큼 무한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과 숨가쁜 육아만으로도 이미 방전 직전인 일상에서 만나면 기운만 빠지고 공통의 화제조차 찾기 힘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란 무척 고단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친구나 지금 내 곁의 가족에게 더 집중하기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논리적인 이유를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허전하고 아픈 걸까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마지막 5번째 이유와 함께 이 지독한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형제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서글픈 마지막 이유에 다다랐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5번째 이유는 우리가 진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맞지 않는 관계를 스스로 덜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대엔 그저 가족이니까 피부티니까 하며 억지로 맞추려 애썼던 가치관의 차이가 40대가 되면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대화 방식, 만날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말들, 그리고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진 형제의 모습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옷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관계의 자발적 축소이자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는 아주 건강한 노화의 신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수록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생존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리적인 이유를 알면서도 왜 우리는 짧은 통화를 끝내고 나면 괜히 허전하고 멀어진 형제 관계에 이토록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형제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생애 첫 경쟁, 첫 질투, 그리고 첫 양보와 위로까지. 형제는 우리가 사회라는 거친 파도에 나가기 전 머물렀던 첫 번째 교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도 감정적으로는 소중한 내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슬픔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한때 정말로 진실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2가지만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무거운 죄책감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멀어지는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고 한정된 에너지를 더 소중한 곳에 배분하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의무감만으로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2번째는 형제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보입니다. 매주 연락하지 않아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형제도 필요 없다는 말은 상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의 형태가 의무에서 선택으로, 습관에서 인식으로, 그리고 의존에서 독립으로 우아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어른으로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형제 관계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짓고 죄책감을 느꼈던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형제와 멀어지며 느꼈던 복잡한 마음이나 자신만의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깊은 심리학적 여정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학 설명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